안녕 여러분. 오늘 유전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유전 문제는 가계도에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DNA 상대량이 써져 있고 1번부터 7번까지 그 유전자 구성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문제가 상당히 길고요. 또 풀이 과정도 굉장히 길어요. 또 풀이 과정에 보시면은 어려운 것보다는 가정을 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같이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를 좀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상염색체에 있고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이 되고 대립유전자가 DEFG가 있대요. 그리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DEFG의 우열관계를 좀 찾아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하고 지금 그런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 또는 이 가계도에 가의 표현형은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DFG의 우열관계가 있었을 때 뭐 얘가 D의 표현형인지 E의 표현형인지 그건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힌트는 좀 이따 풀면서 같이 하나씩 알아보고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표에 있는 F하고 G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요 가계도의 유전자 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 구성원에 보시면 DNA 상대량 F가 하나 있기 때문에 F 하나 쓰시고 한 쌍이어야 되는데 옆엔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죠. 4번 같은 경우도 지금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5번은 FG가 지금 이렇게 한 쌍 있고요. 6번은 G가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을 수 있냐면요. 요 1번의 유전자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밑에 3, 4, 5번이 자식인데 2번은 지금 G가 없는 상태잖아요. G가 0이잖아요. 그런데 4, 5번에 G가 있으니까 이 G는 1번에 아빠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1번은 G하고 또 다른 뭔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힌트를 쓰는 건데요. 힌트를 쓰기 전에 이 1번하고 2번이 3, 4, 5의 자식을 낳는데 이 힌트의 조건을 보시면 2번부터 7번까지 유전자형이 다르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1번하고 2번이 자식을 지금 3번, 4번, 5번을 낳는데 2번부터 7번까지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1번, 2번 부모로부터 나온 3, 4, 5 자식의 유전자형이 모두 달라야 돼요. 이 부모로부터 나온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려면요. 어떤 경우에 케이스가 있냐면요. 만약에 1번하고 2번의 부모가요. 둘 다 동형접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형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일단은 나오는 케이스는 유전자가 한 쌍밖에 안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GG하고 그 다음에 FF 이런 식으로. 그럼 GF라는 이런 유전자 한 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 4, 5가 다 다를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번 자체가 F가 DNA 상대량이 1이기 때문에 동형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동형인 경우는 기각시키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1번, 2번이 한 명이 E형, 한 명이 동형일 수 있어요. 물론 1번이 동형이고 2번이 E형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2번이 E형이라고 해서 만약에 F하고 D로 구성되어 있고 1번이 동형이라서 GG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GF하고요. GD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3, 4, 5번이 모두 다른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 한 명이 E형이고 한 명이 동형인 그런 유전자 구성도 기각시키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1번, 2번 부모로부터 3, 4, 5번의 자식이 나왔고 그 자식이 모두 다 이 첫 번째 힌트처럼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려면은요. 1번, 2번이 모두 E형 접합이어야 돼요. 근데 2번은 지금 이미 F기 때문에 그 뒤에 G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E가 올 수도 있는데 이미 2번은 G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D 또는 E가 와야 돼요. 근데 D하고 E 중에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요. 얘를 그냥 간단하게 X라고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X는요, D일 수 있고 E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이 문제에 보시면은 3, 4, 5, 6의 표현형이 모두 다 달라야 된대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3, 4, 5, 6이 있는데 표현형이 모두 달라야 되는데 D, F, G가 우열관계가 분명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3, 4, 5, 6의 표현형이 다르려면 4번 같은 경우는요. G를 1번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4번의 2번으로부터는 F나 X를 받아야 되는데 4번에는 F가 없대요. 그러니까 4번이 받을 수 있는 건 2번의 X를 받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당연히 G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GG일 수 없는 거죠. 그럼 GF일 수도 없죠. F가 없으니까. 그럼 6번은 당연히 G, D 또는 G2여야 되는데 D하고 E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X로 놨는데 이 6번이 4번하고 똑같이 GX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표현형이 4번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 6번은 X가 아닌 Y, 이 Y가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X하고 Y를 선생님이 D 또는 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세 번째 힌트를 보고 가려낼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3번은 아예 유전자 구성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5번, 6번의 유전자 구성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이 5번, 6번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5번이 FG고요. 6번이 GY로 돼 있는데 이 Y가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자식 7번은요. FG이거나 FY이거나 GG이거나 GY여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힌트에 보면 5번하고 6번의 정상 정자 난자가 수정해서 7번이 태어날 때 이 7번의 표현형이 6번과 같은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얘가 6번이고 얘네가 7번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G하고 Y 중에 이 Y가 D인지 E인지 모릅니다. G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G로 표현될 거고 밑에 것도 G로 표현돼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4분의 2에 해당하는 6번하고 똑같은 표현형이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요. 지금 FG하고 GY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 구성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 만약에 G가 Y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G로 표현되니까 전체 넷 중에 6번하고 똑같이 6번도 G로 지금 표현이 되겠지. 똑같이 표현되는 경우의 수는 4분의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마지막 힌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G가 우성인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G가 우성이 아니라 Y가 우성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Y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 있는 GG는 G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Y는 Y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애도 Y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FG가 있을 때 FG는 G로 표현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F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일단 FG에서 F가 우성인 건 확인이 될 거고요. FY에서 Y로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그럼 Y로 표현되는 애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또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Y 같은 경우에도 뭐로 표현이 된다고 하셔야 됩니까? F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전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렇게 Y, 6번 Y로 표현되는 애가 요거 하나니까 4분의 1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D, E, F, G에 지금 우열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F가 G에 대해서는 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G하고 Y가 있으면 Y가 우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Y를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FY가 있으면 F가 우성이니까 이게 딱 맞겠죠. 그러니까 5, 6, 7번으로부터 지금 요런 우열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Y가 D인지 E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찾아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3번을 찾아내셔야 돼요. 3번은 뭐냐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3, 4, 5, 6이 모두 표현형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GY가 있으면 뭐로 표현이 되겠어요? 당연히 Y로 표현이 되겠죠.
까만색으로 좀 써볼게요. y로 표현이 될 거고, fg가 있으면 f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f로 표현이 되는 애하고 y로 표현이 되는 애가 있었고요. 그럼 남는 거는 g로 표현되는 애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로 표현되는 애 하나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d로 표현되는 애, e로 표현되는 애, f로 표현되는 애, g로 표현되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f로 표현되는 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로 표현되는데 둘 중에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가 표현됐다고 치면 x로 표현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고 g로 표현되는 애 하나 있어야 3, 4, 5, 6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3, 4, 5, 6의 모두 표현형이 다를 때 x로 표현되거나 또는 g로 표현돼야 되는데, g로 표현되려면 당연히 g라는 유전자가 있어야겠죠. 그럼 4번이 g로 표현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x가 g에 대해서 열성이어야 되니까 3번은 가장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는 XX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이 만약 다른 유전자로 같이 갖고 있게 되면은 3, 4, 5, 6이 모두 다 다른 표현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게 하나 중복이 되는 거죠. 자꾸 영상 돌려보시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3, 4, 5, 6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1번하고 7번 중에 D를 가진 사람은 E를 가진 사람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D하고 E가 X하고 Y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3번이 X 두 개를 가지려면 여기 있는 1번도 G하고 옆에 X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7번이 어떤 애가 됐었냐 하면은 6번하고 이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2번하고 7번이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죠. 그럼 2번하고 7번이 표현형이 같으려면 7번은 F로 나와 있어야 돼요. F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G가 오든 Y가 오든 관계없이 F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요거 힌트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네 번째 힌트에 보시면은 이 7번이 태어났을 때 5번하고 6번 중에 누군가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비분리가 아닌 그냥 기억 대립 유전자가 니은 대립 유전자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5번에서는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번하고 7번이 표현형이 같으려면 무조건 2번이 F로 표현되니까 7번도 F로 되고, F가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7번은 F는 있어야 돼요. 그럼 5번으로부터 갖고 와야 되고, 6번으로 갖고 올 때 누군가 G나 Y 중에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요. 여기까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X의 숫자를 세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X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Y 숫자를 여기서 세보면은요, Y는 여기 6번 1명 있죠. 그런데 아까 D를 가진 사람이 E를 가진 사람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X가 D가 되고 Y가 E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X하고 Y에다가 D 유전자하고 E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다시 쭉 푸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X하고 Y를 또 찾아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우리 친구들이 헷갈렸을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 우열관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꼭 머릿속에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일단 표를 가지고 1, 2, 3, 4, 5, 6, 7의 유전자 구성을 좀 먼저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구성을 써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써 놓을 수 있는 유전자를 다 쓰시면 돼요. 일단 그게 포커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5번, 6번의 유전자가 어느 정도 구성돼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열 관계를 좀 찾아내시고, 이 우열 관계를 찾아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또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접목시키셔 가지고 힌트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 꼭 풀어 보시고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